자, 삼각함수 시초선하고 동경. 삼각함수는 어렵진 않는데 조금 지저분한 느낌? 그 다음에 계산이 좀 복잡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익숙지 않은 각에 대한 표현들이 짬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빨리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모든 수학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도형 문제는 좀 어렵긴 하겠죠. 각을 찾아내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수식에서는 굉장히 쉬워지려면 첫 단계를 좀 넘어야 되고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우리 각은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양의 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가 기준 0도가 되고, 그래서 시초선, 기준선을 이쪽을 기준선으로 하는데, 자, 동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경 뭐죠? 동경은 다른 표현으로는 위치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P라는 선이 보이죠? 얘의 위치는 어딘가? 여기가 진짜로 60, 여기서 5까지가 6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 있나요? 하면 기준선에서 시초선에서 60도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각이 몇 도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각도 60도? 그런데 그거는 중학교식 표현이고, 고등학교에서는 60도인지 한 바퀴 돌아서 360 더하기 60도인지 두 바퀴 돌고 60도인지를 알 수가 없죠. 각이랑 위치랑의 그 구별을 먼저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 360 더하기 60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420인가요? 420도를 나타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60도를 나타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가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6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이 하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경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각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이 몇 바퀴, 10바퀴 돌고 나서 60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해되죠? 네. 그래서 동경은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초선은 항상 이렇게요.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분면을 어디서부터 일사분면 하나요? 여기서부터죠. 네. 그 한 이유가 여기 돌아가는 각의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일반각을 보면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알파를 3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동경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플러스 30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P의 방향은 맞죠? 그 다음에 각은 얼마냐 라고 한다 그러면 30도인지 390도인지 모르겠다 그거죠. 그래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60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정확하게를 모르겠고 더하기 동경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도 가능해요.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360 갔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양의 방향으로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동경 OP가 위치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사분면은 바로 아까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아까 시초선 기준선이었습니다. 여기가 0도고요. 또는 360도일 수도 있고요. 720도일 수도 있고, 분면은 각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분면 이름이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분면은 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점이랑 이 영역만 분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까 알파라고 했었던요. 동경 알파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3, 4분면은 어디서 어디 사이를 3, 4분면이랄까? 180에서 270. 180도에서 270 사이에 있을 때 동경 알파가 3, 4분면이 될 수가 있죠. 네, 같으면 돼요. 분면은 네. 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 180이 되어버리면 얘는 2, 4분면도 3, 4분면도 아니야. 등호는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타는 일반각이니까 세타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방금 표현처럼 360 곱하기 n번 더하기 알파 이런 개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 여기랑 여기 연관성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360이 몇 번 돌아서 더하기 180 한 거랑 세타 360 일단 세타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적읍시다. 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360 n번 돌고 27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물어봤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120 곱하기 n 6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분의 세타만 적을게요. 120에 곱하기 n 90 이렇게 되죠. n이 뭐냐 그러면 정수라 그랬잖아.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을까? 대입을 해봅시다. n에다가 정수니까 제일 쉬운 거 0 대입하면 60에서부터 90 사이에 존재하겠죠. 60이랑 90 사이 실제로는 점선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180에서부터 210이니까 여기에 존재하겠죠.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300에서 350. 330. 그래서 이 영역이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보기가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보기 1번 이런 그림, 2번 다른 그림, 그리고 답을 찾아라는 거 어렵진 않고 앞부분에서 하나 정도는 꼭 물어볼 겁니다. 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물론 K거든요. K가 여기서 N이죠. 그러면 지금 성우 질문이 뭐냐 그러면 3을 대입해 봅시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360이 되어버렸죠. 예. 그럼 위치는 다시 뭐로 돌아갈 것 같아? 이 자리로 가죠. 순환해. 3은 0 대입한 거랑 같고 4는 1 대입한 거랑 같고 그걸 책에서는 3으로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이해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생각할 거리가 조금 있는 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각각의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 알파 베타는 일반각 이야기입니다. 360도 몇 번 돌고 나서 그런 거 모르죠. 얘 둘은 일반각이다.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요.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그림에서 보면 베타는 예를 들어서 한 45도다 우리가 그림을 베타는 45도가 되고 알파는 그림에서 보면 360 돌고 45도 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맞죠? 그렇다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45라고 말한 거고 실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부분만큼 더 간 거를 뭐 K라고 표현해 볼까요? 세타 합시다. 여기에 실제로 동경의 위치를 세타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알파도 360이 여러 번 돌고 세타인 거고
베타도 360이 여러 번 돌고 세타인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 둘을 빼버리면 얘 둘이가 음수 양수가 크고 작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둘이가 같은 동경이 있는 건 서로 없어지고 360 곱하기 새로운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동경이 같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두 각을 뺍니다. 동경이 같으면 뺍니다. 그 다음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반대 방향이다. 그림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알파는 여기 알파가 이 주황색 이거 쳐다봅시다. 알파는 360이 여러 번 돌고 세타에서 얼마만큼 더 갔습니까? 180 더 갔죠. 180 더하기 세타가 되고 베타는 360m 더하기 세타죠. 얘를 빼버리면 세타가 없어지고 360에서 정수배 돌고 18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 돼도 360 한 개만 가져오면 다시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동경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있다 그러면 두 알파 베타 일반각을 빼서 무엇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알파는 X축 360 곱하기 n만큼 돌고 세타만큼 갔어요. 플러스 세타. 베타는 360의 정수배에서 반대로 얼마? 마이너스 세타죠. 맞나요? 그럼 얘 둘은 어떻게 하면 뭔가 좋아질까? 더해버리면 360의 새로운 정수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칭은요, 대칭은 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일치한다, 일직선의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은 빼버립니다. X축의 대칭이면 그림으로 볼 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하니까 둘은 뭐가 되겠다? 중간에 있는 0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Y축 대칭 한번 볼까요? 알파는 360에서 n번 돌고, 자, Y축에서 넘어간 부분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90 더하기 세타죠. 그럼 베타는 360 곱하기 m 더하기 90에서 왼쪽으로 세타죠. 얘 둘은 더하면 어떻게 될까? 360 곱하기 정수 되고 얘들 없어지고 180이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왜 180이 더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y는 x에 대해서 생각할 거면 이 식이 똑같은데 여기만 뭐가 달라질 것 같아? 45에 더하기 세타냐 45에 빼기 세타냐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5까지를 세타라고 여기서 5까지를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 둘을 더하게 되면 딴 거는 다 똑같은데 더하기 90이 남죠. 그래서 더하기 90이면 얘는 y는 x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 각도요 여기서 5까지가 세타 여기서 5까지가 마이너스 세타 하면 대칭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90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180이 남는다면 얘 90도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0이 되게 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각 세타 동경과 7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하자? 빼자라는 거죠. 빼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360에서 정수배 되고 그 차이 180만큼 남을 거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그림 그려보든가. 얘랑 얘가 있으니까 뭐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차이 180만큼은 남겠구나 라고 이걸 적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바로 앞에 5가지 경우를 본 겁니다.
그럼 이거 빼면 6세타죠? 6세타에서 양변을 6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세타는 6으로 나누니까 60 곱하기 n 30도.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n에다가 0 대입하면 뭐 될까? 0 대입하면 30이죠. 1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능한 세타들입니다. 이해되죠? 그 중에서 뭐를 물어봅니까? 90에서 180 사이에 있는 건 얘를 물어보죠. 일반각이 아니라 진짜로 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타는 얼마를 대입해야지 2를 대입했을 때 150도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그 고대 시대에 태어났다 칩시다.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뭐 그 시절에 숫자 개념도 없고 작도는 그때 시작이 됐죠.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로 그릴 수 있는 거 중1 때부터 좀 배웠을 텐데, 자, 여러분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 모아놓고 각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숫자 개념이 1개, 2개, 3개 뭐 살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각도기도 없어. 그 사람들한테 뭐 360분포 표현하려 해도 눈금 표현할 길도 없고, 어떻게든 각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각을 표현하면 좋았을까?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런 나무 둥치에 걸터 앉아서 여기 기다란 끈을 하나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어. 어떻게 각을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끈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은 잴 수 있죠. 그래서 끈을 가지고, 지름은 여기서 이 정도야, 여기서 생각하면 한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야 라고, 끈은 좀 길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기다란 끈을 가지고 나무 요 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름이야 라고 끈에다가. 이 끈으로 나무 둘레를 한 바퀴를 여기서부터 빙 두르면 요거 몇 배가 필요할까? 2배. 왜? 아니다. 파이. 파이만큼 3.14만큼 필요하죠. 네. 뭐 줄여서 3.1배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빙 두르면 3.1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대 사람들이 찾았을 거 아니야. 그게 지름이랑 원둘레, 원주의 비율이죠. 그래서 그게 원주율이 되고 3.14라는 기호로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지름이 좀 긴 것 같아. 그렇다면 반지름은 어떨까?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을 가지고요, 이 지름이라는 끈을 반을 딱 접으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네.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 둥치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 굵은 반지름만큼 따라서 끈을 이렇게 둘레를 감았어요. 이만큼은 뭐가 됩니까? 이 파란색 길이는 반지름이죠. 네. 지름이면 아까 3.1배 정도가 한 바퀴를 했잖아. 네. 그럼 반지름으로 여기를 두르면 반지름이 여기까지 갈 때 반지름의 몇 배일까? 3.1배? 여기도 3.1배 정도 되겠죠. 왜? 지름이면 한 바퀴가 3.1배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름 똑똑하다 라고 한다면 각을 눈금자가 없어. 뭐라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각을 표현하기를 여기서부터 반지름만큼 간 이 각을 반지름 한 칸만큼 갔죠. 네.
그래서 이 각을 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반지름 두 칸만큼 갔으니까 여기까지 각은 2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바퀴 한 바퀴 아니라 반 바퀴 돌면요 반지름 몇 배 갔다? 3.1만큼 갔죠.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의 각이겠다? 3.1 정도 되는 각이겠죠. 그럼 다시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각은 뭐가 되느냐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네. 어떤 단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각이 그냥 이름이 1. 각이 얼마야? 여기 각은 1이야. 여기 각은 얼마야? 여기는 2야. 여기 각은 얼마야? 파이야. 좀 허전하죠. 단위를 달아주자고. 그래서 단위 이름은 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 이해되겠습니까? 1라디안이 뭐다? 반지름만큼 둘레 따라서 간 각. 이게 1라디안이다라는 얘기. 1라디안이 뭐다? 반지름만큼 원주 따라서 간 길이까지의 각이다. 그럼 이 원이 커져도 각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반지름 커지면 둘레도 똑같이 커지니까. 큰 원에서도 1라디안은 같고요. 작은 원도 1라디안은 같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라디안 개념을 처음 보았어요. 실은 눈이 점점 깜빡깜빡한다. 파스 줄까? 자, 그래서 1이라는 단위가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반지름만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달아주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1라디안은 뭐다? 반지름만큼 둘레 따라간 각이다.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1라디안에서 180도가 뭐랑 같겠다? 파이 라디안이죠.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기준점입니다. 360분법에서 180도가 바로 파이 라디안하고 같다. 그 다음 180을 넘기면 1도는 파이를 넘기니까 1라디안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호도법 60분법 사이에서는 다음 관계 성립한다. 방금 했던 이야기. 1라디안은 파이 181도는 무엇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맞나요? 그러니까 뭐 360도는 한 바퀴는 얼마? 2라디안. 이제 라디안 안 붙여도 돼요. 2파이. 2파이. 180도는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0에 6파이.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150도는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이게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또는 2년 반 동안 각을 볼 때 360분법보다도 더 빨리 와닿아야 될 그냥 본능적인 각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몇 도이거나 앞으로 이 수업 몇 번 쓰고 나면 그 뒤로는 무조건 각도는 파이로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6분의 파이잖아 이러면 여러분은 동시에 머릿속으로 30도구나. 그러니까 영어에서 내가 뭐 막 이야기하면서 애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애플은 사과 지금 사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아니잖아. 그냥 애플은 애플이고 사과하고 그냥 동의어잖아. 맞죠? 그것처럼 이제는 각을 표현할 때 갈수록 360부 안 써요. 그냥 바로 그냥 계속 이야기하면 자 2분의 파이니까 저거 하면 2분의 파이와 0.001초 만에 90도가 동급으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딱 됩니다. 그렇게 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각을 이제는 호도법을 주로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고는 있는 내용이죠. 네, 많이 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각도가 세타가 1라디안이면 방금 호의 길이 L은 뭐가 된다? 호소법상에 뭐가 되겠다? 80. R이다. 반지름 한 칸만큼 간 게 호도법상에서 호의 길이랑 같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타가 2가 되면 L은 뭐가 되겠습니까? 2열. 2R이 되겠죠.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세타가 세타면 얼파이. 어 파이어. 미치겠네. R 세타죠. 알았어요. 세타 R. 갑자기 때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거는 반지름만큼 1배 갔어요. 반지름만큼 2배 갔어요. 이거잖아. 맞죠? 세타가 x만큼 가면 반지름이 x만큼 가요. 호의 길이가. 이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세타가 세타면 x 대신에 뭐 적어주면 됩니까? 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라는 형태로. 맞죠? 네. 그 다음에 원넓이는 파이어죠. 아인데는 또 뭐고? 맞죠. 부채꼴 넓이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저기 그림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세타인데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비를 찾아볼 수 있을까? 원넓이 대 부채꼴 넓이는 한 바퀴가 되는 360도의 중심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호도법 세타로 보면 한 바퀴는 2파이잖아. 여기에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호도법에서는 2파이가 한 바퀴니까. 맞아. 거기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자, 부채꼴 넓이가 궁금해요. 부채꼴 넓이랑 2파이랑 이렇게 곱해서 적어보면 2파이 곱하기 s는 원넓이 얼마라 했습니까? 파이어 되고. 파이 r 제곱에다가 세타죠. 2파이를 나누어 봅시다. 세타는 파이 없어지고 2분의 1의 r 제곱 세타죠. 근데 우리는 r세타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L이라고 배웠으니까 2분의 1의 RL이다 라는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을 쓸 겁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2분의 1 R를 주로 쓸 테고, 각을 알 수 있다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주로 쓸 테고요. 부채꼴의 길이는 R 세타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기본, 베이직. 자,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이랍니다. 둘레니까 예. 이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 합친 게 16이라는 이야기예요. 반지름이라고 포인트 둘레, 얘랑 합친 게 16이라고.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는 16 마이너스 2R. 넓이가 최대인 세타. S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RL이죠. 그래. 그렇다면 2분의 1에 L 대신에 뭐 적을까요? 16 마이너스 2열. 2분의 1 넣어서 전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8 R 더하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에 R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6. 그래서 R이 4가 될 때 16이라는 최대값 넓이를 가진다라는 거죠. 네. 자, R이 4가 된다면 얘는 얼마 될까? 8. 8. R이 4인데 8이라고 세타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2가 된다라는 형태인데, 항상 반지름이 100이든 1000이든 호도법 2일 때가 최대 넓이를 가집니다. 둘레가 일정하다면. 여러분이 이런 끈이 있어. 이거 갖고 심심해서 집에서 디굴디굴 하다가 부채꼴이나 만들어 볼까
그 넓이가 최대가 되게.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넓이가 크겠냐고.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만들어 볼까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보다는 호소법에서 1라디안은 60도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120도 조금 안 되는 각으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부채꼴을 만들면 이거 넓이가 항상 최대가 된다. 자, 삼각 B는 중학교식 표현이죠. 삼각형에서 하는 거니까. 삼각 함수는 고등학교식 표현이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각인데, 직각삼각형은 나머지 두 각이 예각이잖아. 네. 둔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각에 대해서 B가 90도고요. 요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은 A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각이 왼쪽에 오도록, 직각이 오른쪽에 오도록 둔 다음에 사인은 B변분의 높이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B분의 A, B변분의 높이가 되고, 코사인은 B변분의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B분의 C가 돼요. 뭐가? 사인이 사인 좀 맞다. B변분의 높이 사인, 코사인 B변분의 밑변. 탄젠트 T.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S, S C, 저렇게. T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웠죠. 네. 아이고 잘하네. 뒤엔다. 이거 중3 때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풀던 문제 아닌가? 탄젠트 15 구하세요. 어디서 본 건데? 그래서 어디 많이 본 거면 너희 집 현관에 붙어 있겠지. 뭐 빼야 되나요? 자 봅시다. 특수가 아까 뭐 크게 이야기 안 했는데, 특수가 생각해볼까요? 30도짜리 특수가 까먹은 친구들은 정삼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버리세요. 2 플러스 루트 3분의 그럼 여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르면 여기는 1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피타 쓰면 여기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30도죠. 30도에 대해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60도가 궁금해요 하면 정삼각형을 세로로 자르세요. 여기 1, 여기 루트 3, 여기는 2, 여기는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잘라서 1대 1대 루트 2라고 적은 다음에 사인 루트 2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1, 탄젠트는 1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우리 편하게 여기다 1 적어볼까? 1. 여기서까지는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다? 2.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30이고 15면 여기는 뭐가 될까? 15. 그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까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탄젠트 15는 뭐가 되겠다?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가 75죠. 1분의 1분의 중3 때 했던 거예요. 중3 이거 뭐 시험 대비 모든 책에 다 있는 문제니까. 삼각비랑 삼각함수 차이가 뭐냐면, 삼각비는 삼각형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으로 표현하니까 예각입니다. 둔각도 중학교 때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는 요 그림 보니까 삼각형이 없죠.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각만 가지고 우리는 삼각비 또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빗변분에 그런 개념이 없죠. 여기 빗변 없습니다. 사인은 예각을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각에서 이 점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삼각비에서 사인은 예분의 예잖아. 맞죠? 코사인은 예분의 예죠. 그거를 여기서 옮겨서 생각해 보면 사인은 뭐가 되느냐니까
원에서 반지름 분의 뭐가 됩니까? 높이죠. 네. 근데 높이가 이제 각이 붕붕 돌아서 360 지나서 막 계속 돌 거라고. 그렇다면 이 y라는 개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y가 y 좌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코사인은요 반지름 분의 붕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맞나요? 밑변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x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x 좌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탄젠트는 x분의 y인 이유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얘는 똑같이 x분의 y가 나오니까 얘는 따로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반지름 일자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 60도짜리 여기서 이렇게 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60도면 이거 연결하면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좌표 표현하면 x 좌표는 얼마 될까? 실제로 해보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 반지름이 1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0도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60도에서 코사인은 뭐가 되겠다? 코사인 60도는 반지름 분의 뭐를 보자? 코사인에서 붕 보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죠. 네. 얘는 뭐에 연관이 있습니까? x 좌표죠. 그래서 반지름 분의 x 좌표가 됩니다. 사인 60도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반지름 분의 요거죠. 네. y 좌표 1분의 y 좌표 루트 3.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삼각함수 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면 코사인은 방금 가로 길이를 보았죠. 예. 그래서 코사인은 항상 x 좌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좌표를 그대로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 그러면 코사인의 60도 사인의 60도라고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코사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가로에 대한 의미, x 좌표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인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위아래 세로에 대한 의미, y 좌표가 떠올라야 돼요. 탄젠트는 기울기 아니에요? 탄젠트는 기울기 개념이긴 하고. 그래서 코사인이 우리 x, y 할 때 x가 먼저 나오죠. 네. 그것처럼 앞으로는 코사인이 앞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공식 유도할 때도 그렇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했으니까 120도 한번 해봅시다. 자 120도는 이 정도 각이겠죠. 반지름이 1이니까 좌표 표현해보면 얘는 뭐로 나타날까? x는 음수일 테고 y는 여기 있죠. 그러면 얘 갖고 표현을 해보면 코사인의 120도는 뭐를 보자? 반지름 분의 x 좌표를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의 120도는 1분의 반지름 분의 2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자.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 240도 한번 볼까요? 240도 좌표는 뭐가 되겠다? 여기도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렇다면 연습 코사인의 240은 x 좌표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사인의 240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반지름이 2면 어떻게 될까? 2분의 뭐가 나오죠? 2분의 1. 여기가 달라지죠. 원이 커진다고 해서 코사인 값이 변할 리는 없는 거잖아. 여기가 2분의 여기도 2배가 되죠. 좌표가. 이해되겠습니까? 나중에 좌표 표현할 때만 다시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못 보던 용어가 있습니다.
코사인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사인을 역수를 하게 되면 시컨트 또는 세크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시컨트 코사인 세타를 역수를 하면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세타입니다. 역수죠. r분의 x, x분의 r. 역수 관계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부를 겁니다. 얘 둘은 역수 관계 있고요. r분의 y, y분의 r이죠. 기억을 해봅시다. 코사인은 코가 있죠. 역수에는 코가 없습니다. 사인에는 코가 없죠. 사인의 역수에는 코시컨트 약자 COSEC의 약자인데 코가 있습니다.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 또는 세크,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또는 코세크. 탄젠트는 역수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름이 코탄젠트고요. 코가 생기죠. 지원차. 얘는 역수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역수는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오케이? 용어가 먼저 와닿아야 되겠죠.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자, 쉬운 거 여기서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요. 탄젠트가 1이래요. 탄젠트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까?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1이므로 전피를 나타내는 좌표를 마이너스로 놓고 동경을 그려보면 이쪽으로 갔을 때 탄젠트가 1이 될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야기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아야지만 탄젠트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탄젠트 1이 되는 경우는 1, 4분면에서 x좌표, y좌표 같을 수도 있고 3, 4분면으로 x좌표, y좌표가 같을 수도 있는데 3, 4분면 이랬으니까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찾아보면 180에서 45도를 더간 아마 225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서 그림을 원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빗변이 루트 2가 되고요. 좌표는 뭐가 되느냐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맞나요?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은 뭐가 될까? 반지름 분의 뭐를 하자? 코사인은 뭐를 보자? x좌표를 보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사인은 뭐를 보자? 반지름 분의 y좌표를 보자. 둘이 같네. 되면 0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불안한데. 자, 두 번째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으니까 4, 4분면이죠. 맞나요? 4, 4분면에서 코사인이 5분의 3이래요. 그럼 우리 그냥 피타 도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빗변분의 x좌표가 5분의 3이다. 지금 이런 양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여기 표현해보면 얘는 4가 되고 4, 4분면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시컨트 세타는 뭐의 역수였습니까? 사인이죠. 여기 C. 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빗변분의 뭐를 보자? 좌표는 음수죠. 여기 y좌표는 음수잖아. 실제 길이가 4인 거고. 맞나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다? 반지름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4가 되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거죠. 코탄젠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분의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x는 오른쪽 같고 y는 아래 갔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여기서 이걸 빼세요.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신이 없을 뿐. 자, 삼각함수 부호는 세타의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 그림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은 y좌표라 했잖아. 맞죠? 반지름 분해에서 반지름은 항상 양수예요. 사인은 어디에서 양의 방향을 가집니까? 1, 4분면, 2, 4분면에서는 y좌표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에서 양수예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부호는 똑같겠죠. 코사인은 뭐를 쳐다본다 했습니까? x좌표죠. 그래서 1, 4분면, 4, 4분면의 x좌표가 양수잖아.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당연히 같은 부호를 가지겠죠. 맞나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 사인 부호가 같으면 되잖아.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로 같으니까 탄젠트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으니까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해서 모든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석이 대부분 처음 쓰는 것 같고요. 1, 4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인가요? 하면 전부 다죠. 2, 4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일까? 여기 있네요. 사인이죠. 3, 4분면은 뭐가 있습니까? 탄젠트죠. 4, 4분면은 코사인이죠. 그래서 얼사탕코 플러스 되는 방향이 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얼사탕코. 오케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얼사탄코의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3, 4분면은 사인 부호 뭔데?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겠네. 얼사탄코, 4, 4분면에서 코사인이 플러스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겠네. 얼마나 쉽습니까? 자, 다음에 답하해라. 이건 뭐 쉽게 봅시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음수라는 말은요, 부호가 반대란 이야기죠. 네. 어디서 같았을까? 탄젠트가 3, 4분면에 같은 이유는 사인, 코사인이 같기 때문이잖아. 1, 3분면이 전부 다 플러스고. 그럼 다르다 그러면 얘는 분명 2 아니면 4겠죠.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1이거나 4도 있겠죠. 4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4에서는 사인 탄젠트는 음수죠. 그럼 같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세타가 2, 4분면이면요. 사인은 뭐가 됩니까? 얼사탄코 코사인은 사인은 양수 코사인 음수.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죠. 사인이 양수니까 그냥 사인으로 나오면 되고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로 변신. 그래서 더해보면 2 코사인이 되더라. 오메 쉬운 거. 또 확인한다. 또 확인한다. 자, 삼각함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에서 1 된다는 중학교 때 뭐 많이 봤죠? 봤다 해라 빨리. 진우 봤지?
안 봤다고? 네. 실업계 나왔네. 중학교. 동현 실업중학교. 아 이런 거안 봤대요. 그래. 그럴 것 같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안 봤어요 쌤. 그래. 근데 사인 90도는 봤는데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렇죠. 아, 이런 거. 처음 나오죠. 그렇지. 자,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증명을 했더라? 사인 용도. A, B, C 하고 나서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여기 세타 할까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면 C의 제곱에 B의 제곱, C의 제곱에 A 제곱. 통분하게 되면 C의 제곱에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피타에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죠. 맞네. 그래서 C의 제곱, C의 제곱이 이게 중학교식 표현이고, 저 아닌데. 고등학교도 뭐 따로 뭐 증명 같은 게 필요한 정도는 아닐 텐데, 하여튼 많이 봤죠. 동현 실업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안 썼고요. 왜냐하면 세크 용어 자체가 없는 거잖아. 시컨트 자체. 네. 자,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가 뭡니까? 뭐야? 탄젠트가 뭡니까? 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이죠. 통분하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요거 통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분자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네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은 역수가 뭐였죠? 이거 시컨 아니 탕 누구? 예.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시컨트. 나중에는 뭐 계속 쓰게 될 겁니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같은 방법으로 1 더하기 코탄젠트 세트하면 얘가 반대로 거꾸로 적고요. 여기도 거꾸로 적고 거꾸로 적고 하게 되면 사인 제곱 나오죠. 사인 역수가 뭡니까? 지금 코트 시컨트. 응. 이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탄젠트 코시컨트. 2번만 풀어봅시다. 세크랑 시컨트랑 뭐 코시컨트 나오면 여러분 잘 눈에 안 들어오면요 그냥 코사인 사인 바꾸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컨트는 뭐가 되냐면 줄여서 그냥 코사인을 C라고 적어볼게요. 얘는 C분의 1인 거고 탄젠트는 C분의 S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뭐다? 민기 침으로 긋다. 코시컨트는 S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시컨트는 C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코사인의 사인, 얘도 S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통분해 봅시다. C분의 1 마이너스 S의 S분의 1 더하기 C의 1 더하기 S의 본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S랑 곱해서 여기는 S에 C가 올라가고 1 마이너스 S 되고요. S에 1 더하기 S에 C가 되고, 이거 통분해보면 S에 1 마이너스 S에 1 더하기 S가 되고, C에 1 더하기 S 되고, 더하기 C에 1 마이너스 S가 되고, 얘 곱하면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랑 같을까요?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적어보면 S의 코사인 제곱이 되고, C로 묶었을 때 이거 갈로 풀면 얘랑 얘랑 없어질 거 아니야. 2C 남죠. 그렇다면 사인 코사인의 2 이렇게 되려나? 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1 표현하면 시컨트
코시컨트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가 되겠다. 최대한 풀어서 써본 거고요. 공부하면 충분. 자, 사인 코사인이 덧셈이나 뺄셈 힌트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제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주세요. 힌트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에 얘가 4분의 1이 되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럼 얘를 넘기고 4분의 1 빼버리면 여기는 4분의 3이 되고 2에 8분의 3.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삼승은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사인 3승에 코사인 3승은 사인 1개에서 코사인 1개를 묶어보면 S제곱 더하기 SC 더하기 C제곱이죠. 네. 얘는 주어져 있잖아.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제곱은 1이죠. 네. 1 더하기 SC는 1번에서 구했는데 8분의 3. 8분의 3. 뭐 이런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고요. 탄젠트도 코사인 분의 사인에다가 사인의 코사인이면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분자가 1이니까 SC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다 이렇게. 제곱하는 것만 안 까먹으면 그 뒤에는 뭐 변형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랍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코사인은 3분의 k다. 제곱해보면 힌트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곱합시다.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2sc는 9분의 1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3분의 2k가 9분의 1이다. 그럼 k 구할 수 있겠죠. 자, 더하기를 할 때 빼기를 물어보는데 이 힌트가 사인보다 코사인 크다 했으니까 사인이 커요 라고 했죠. 양수겠죠. 맞나요? 그러면 곱셈 공식 S-C의 제곱은 S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뭘 하자? 4SC죠. 얘를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S 더하기 C에다가 요거를 바로 대입을 해도 상관없을 테고. 맞죠? 그 다음에 SC도 구해놨으니 SC K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3인가요? 그러면 S 더하기 C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곱은 마이너스 9분의 4 9분의 1 더하기 16 맞게 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SC는 3분의 루트 17 부호가 양수인 건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플러스만 답을 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